수영구라든지 해운대로 가고 싶다고 얘기했는데 분양을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저는 가격 상승이 될 것 같아요. 다만 현금 보유 현황에 따라 방향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사연을 보내신 분이 계십니다. 갈아타기 하는 게 맞는 걸까요? 이제 이 얘기를 좀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연이 이번에도 부산에서 오셨습니다. 여전히 부산 분들이 많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예, 내용을 요약하겠습니다. 가족 구성원이 3명이에요. 그리고 부부 초등학교 2학년 여아 1명입니다. 소득은 안정적이에요. 교사 400만 원, 그리고 외벌입니다. 그런데 아내는 직업이 간호사라서 일을 한다고 하면은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400만 원이지만은 이게 600만 원의 소득까지도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근데 주택은 한 개가 있고요. 그 한 개는 어디 있냐? 명륜 2차 아이파크 34평. 그 저 금정구랑 완전히 붙어 있는, 금정구의 부곡동하고 완전히 붙어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 동래구의 명륜 2차 아이파크 34평에 거주 중이다. 실거주고요. 산 거는 언제 샀냐? 2020년 5억 3천에 매수했는데 이게 최고가가 8억 후반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6억대로 이제 내려왔죠.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샀느냐? 현금이 3억이 있었나 봅니다. 3억을 이용하고요. 특례 보금자리론 이거를 2억 2천을 금리를 4.35로 이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고민이 뭐냐? 지금 이제 이 아이파크가 10년 차가 되어가요. 그러면 이제 구축 느낌이 날 수 있는 여지가 생겨서 불안한 거죠. 그리고 입지도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하면 명륜동은 좋아요. 온천동하고 명륜동 중에서 온천장이 좋고 그다음 명륜동이 좋습니다. 동네 쪽이 좋고 이제 명륜동 쪽이 좋은데 명륜동도 동래역에 가까운 데가 좋은데 이거는 동래역에서 위로 올라가서 금정구의 부곡동하고 딱 붙어 있는 입지입니다. 그래서 부곡동의 느낌이 강하다라는 얘기를 한 거겠죠. 그래서 완전히 평지도 아니고 그리고 상승이 안 될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하는데 예, 좋습니다. 이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주변 호재는 저희 집 옆에 동네 사적공원의 민간 조성 사업으로 지금 공원 및 주민 편의 시설이 좋은 1000세대 이상의 개발을 하는데 이게 호재인데 이것들이 이제 뭐 가격 상승에 여력을 줄 것 같지는 않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거 만족도는 매우 높다. 뭐 학교도 있고 초품하고 남중 남고 여고도 품고 있었고 수련한 것도 있어 좋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고민사항이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는 지금 우리 집이 주거는 좋은데 10년 차가 되고 입지적으로 불안한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이 그러면 광안 SK뷰 요 아파트 광안 SK뷰 드파인 이게 이제 하이엔드 브랜드죠. SK뷰에 드파인을 분양하는데 고분양가가 예상됩니다. 20평대 청약을 넣어보는 게 좋을지 고민입니다. 아니면은 실거주로 할 곳을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대출 활용하고 상가나 재건축을 적극 투자하는데 저는 현재 안주를 산 것 같아 너무 마음이 아프다. 앞으로의 어떤 투자 방향을 가지는 게 좋을까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명륜동의 끝자락 부곡에 위치한 느낌이 나서 가격 상승이 안 될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가격 상승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가격이 많이 빠져 있거든요. 빠져 있기 때문에 한 30%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상승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소득은 안정적이에요. 안정적이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해도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간호사 일이 이제 아이를 좀 교육시키고 만약에 이걸 한다고 하면 간호사도 3교대잖아요. 그래서 데이가 있고 그다음 뭐 나이트가 있고 이브닝이 있고 하니까는 거기에서 잘 선별만 한다고 하면은 아이를 기르면서 600만 원까지 간다고 하면 되게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교사라는 신분 자체가 저도 저희 그 뭐 집사람이 교사기 때문에 아는데 정말 안정적인 사람입니다. 예, 뭔가 이제 불안한 요소가 있으면 되게 무서워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이제 마인드 자체가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하지만요,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매수도 지금 손해를 보지 않았고 특례 보금자리를 이용했으니까 이 부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 많고 결론으로는 갈아타기를 해도 되고 뭐든 해도 됩니다. 다만 이제 조건이 있습니다. 전략이 현금 보유 현황에 따라 방향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아이파크가 어디에 있는 아파트냐면요. 왜 불안해하냐면은 금정구, 동래구 있죠. 이 동래구 보면 명륜동 있잖아요.
여기 동네역이 좋은 데예요. 이 동네 역 쪽으로 내려가야지 조금 좋은 동네입니다. 그래서 럭키 아파트나 뭐 요런 아파트를 보면은 가격대가 평당가가 세죠. 그리고 명륜자이 이런 데도 30평대가 가격들이 작은 편은 아니죠. 그런데 지금 우리 아파트는 이 온천장 쪽 아니고 이 명륜동 쪽에 여기 명륜 2차 1단지 2단지 여기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바로 여기가 부곡동이에요. 금정구 부곡동. 그러니까 역하고는 조금 뭐 가까워 보이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가 좀 언덕이고 그리고 이 브랜드 자체가 금정구 브랜드보다는 부곡동 브랜드보다는 지금 이 동래구 명륜 브랜드가 좋잖아요. 근데 이 붙어 있으니까 느낌이 안 좋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지금 보시면요. 가격이 이렇게 올랐잖아요. 8억 중반 중후반까지 올랐잖아요. 올랐다가 거래가 되고 있는데 가격이 좀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조금씩 움직이려는 여지가 좀 보이는데 만약에 현금이 없다고 하면요. 다른 데를 뭘 갈아타서 실거주를 해가지고 똑같은 아파트로 갈 바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명륜 아이파크가 가격을 회복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걸로 끝내면은 재미가 없겠죠. 분양권을 함께 고민하는 겁니다. 분양권을. 그러니까 여기를 판다라는 생각으로 분양권을 하는 게 아니라요. 어차피 분양권을 가지고 있어도 이걸 팔아도 세금적인 영향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분양을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이거는 상승분을 챙기고. 그리고 분양권은 지금 아까 전에 수영구라든지 뭐 이런 해운대로 가고 싶다고 얘기했는데 그런 데를 한번 찾아보면 되죠. 예를 들어서 분양권 같은 경우는 이런 데를 한번 찾아보면 되죠. 보시면은 곧 나올 분양권들을 한번 염두를 해두고 그 상승분을 챙기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해운대에 보면요. 해운대의 수비삼거리에 이제 해운대에서 가장 또 빠르게 나올 수 있는 게 여기 우이 정비구역, 우이 2구역, 우동 2구역. 여기도 지금 뭐 이게 상업 지역이라서 이제 뭐 복합화 형식으로 나오긴 하지만은 여기도 괜찮거든요. 입지가 백수구 바로 맞은편에 있는데 여기 이제 철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 부분도 우 2구역 같은 경우도 올 1월달에 철거가 들어갔거든요. 예, 이것도 준비를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분양권 중에서 아까 말했던 광안 2구역 드파인 이게 하이엔드 브랜드죠. 하이엔드 브랜드인데 요 드파인이죠. 이것도 이제 분양을 할 겁니다. 얘도 괜찮아요. 얘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니까는 제가 말하는 전제가 뭐냐면요. 현금이 부족하다면 명륜 아이 그대로 가지고 계시고 상승까지 기다리시고 분양권을 고민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광안 SK뷰 드바인 아파트는요. 입지적으로 수영구입니다. 수영구고 바로 옆에 있는 광안자이도 입주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지금 보면 2020년 8월달에 입주하니까 신축이죠. 얘가 9억 정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일 최근에 이제 이 남구에서 이제 분양을 한 아파트 중에 하나가 여기 서밋이 있죠. 서밋 부경대 바로 옆에 있는데 요것도 분양을 3,300에 했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광안 2구역 드파인이 주변 가격 고려해서 지금 25평으로 3명이 있는 데로 간다고 하면은 아마 7억대로 나올 것 같아요. 평당가가 2천 후반이나 3천대 이상으로 나올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부산도 서울도 한 달 만에 분양가가 엄청 올랐고요. 평균 분양가가 또 지금 부산도 여기도 이제 분양을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영이 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대로 청약을 넣는 것도 괜찮은데 분양가는 비쌉니다. 근데 이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7, 8억 대면요. 진입해도 괜찮은 아파트거든요. 괜찮은 여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현금 보유가 있다면요. 지금 갈아타는 것도 저는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시기적으로 낮아진 가격이지만은 보유가 한 헌금이 2억 정도가 있다고 하면요. 해운대, 수영, 남구, 바닷가 라인의 재건축, 신축으로 가는 걸로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여기서
대출을 이용해서 재건축 적극 투자하는데 저도 여기 이런 재건축 같은 걸 가고 싶다라는 것들을 피력을 했거든요. 피력했는데 만약에 간다고 하면은 이렇게 하면 돼요. 현금 보유가 2억 이상, 2억 이상이라면 한 8억대 정도, 그 다음에 1억 이상이라면 한 7억대 정도로 가야 됩니다. 근데 자, 지금 현금을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얼마인지 안 적어주셨어요. 2억 이상이라면요, 특례보금자리를 대환을 해야 돼요. 특례보금자리가 지금 4%대잖아요. 근데 특례보금자리 특징이 뭐죠? 중도상환 수수료가 안 나와요. 중도상환 수수료가 안 나오니까 요거를 대환을 하고 나중에 주담대로 바꿔야 되겠죠. 상급지에, 상급 물건에. 자, 그러면은 상급지의 가격대는 제가 7억 중후반에서 8억 초반으로 고민을 해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은 400만 원 그리고 이제 또 잠재적 월급 200만 원을 고려할 때 대출을 한 2억 5천 정도만 하면은 이 8억대를 살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가지고 있는 아이파크가 지금 6억에 매도를 한다고 치면은 이 6억에 매도를 하면은 이 중에서 2억 2천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만들었거든요. 요거를 상환을 해요. 그러면은 3억 8천이 남죠. 그리고 현금이 2억이 있고 대출을 2억 5천을 하면 8억 3천이 돼요. 그렇게 되면은 재건축인 뉴비치나 삼익이나 대구의 신축인 더비치 푸르지오 서밋을 갈 수가 있어요. 푸르지오 서밋을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보유 금액이 2억대라고 하면은 이런 해운대 수영 남구의 바닷가 라인에 재건축 혹은 신축, 재건축은 유비치나 3억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구의 신축에서 20평대로 간다고 하면은 더비치 푸르지오 이런 정도로는 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질문을 좀 남기신 게 뭐냐면요. 안 적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그게 있었어요. 투자와 실거주 동시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 편의를 얻을 수 있는 데를 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적힌 게 있었어요. 그 내용으로 볼 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요. 이런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실거주와 투자를 같이 가져가려면요. 고가 아파트나 상급지 이외에는 실거주와 투자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서울 같은 경우는 고가 아파트를 20평대를 팔면요, 구축을 팔면요, 조금만 한 단계로 뭐 강북으로 가든 아니면은 경기도로 가면요, 대형 아파트 신축으로 갈 수가 있어요. 거꾸로 저기 안산에서 신축을 대형 아파트를 판다고 하면요, 강남에 20평도 갈 수 없을 경우가 있어요. 10평대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구축으로요. 그 말은 뭐냐면요, 투자성 입지에 따라서 실거주를 어떻게 하느냐, 투자를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들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은 실거주와 투자를 같이 가져갈 수 있는 압구정 현대 아파트를 가거나 아니면은 개포의 신축을 가거나 아니면은 뭐 저거 송파에 있는 리센츠를 가거나 엘리트를 가거나 뭐 이렇게 갈 수는 있겠죠. 갈 수는 있는데 보시면은 이 둘 중에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재밌는 케이스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아까 더비치 푸르지오 서밋 있죠? 이게 최저가가 얼마에 나와 있냐면요, 20평대가 보시면은 7억 5천이에요. 근데 신축입니다. 신축. 그리고 이 아파트는 삼익 비치타운입니다. 삼익 비치타운. 이 삼익 비치타운도 구축이고 완전 낡았는데 7억 5천입니다. 이 아파트는 삼익 비치는 투자성이 높은 거고요. 더비치 푸르지오는요, 실거주에 용이한 아파트입니다. 자, 둘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하시냐? 여기 우선순위를 정해야 됩니다. 실거주와 투자를 동시에 가져갈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길래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투자성이 높은 걸로 가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생애 주기가 아직 젊거든요. 지금 생애 주기 보시면 40대 초반이잖아요. 그리고 수입의 안정성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10년 이상 끌고 갈 수 있는 수익성 있는 투자성 있는 데로 가는 게 훨씬 유리하겠죠. 정리를 하면요, 지금 현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고 지금 상황으로 볼 때는 뭘 해도 상관이 없지만은 현금이 있냐 없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금이 없으면은 그대로 있으셔 상승분을 챙기시고, 분양권은 나중에 계약금만 있고 중도금은 또 이제 그냥 대출이 되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조금은 2주택으로 끌고 가는 게
좋고, 근데 이거의 맹점은 뭐냐? 분양이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이것도 확률이니까. 그래서 그냥 아이파크 상승분을 가져가는 게 지금은 그래도 손해 보는 건 아니다. 현금 보유가 부족하다면. 근데 현금 보유가 있다면요, 이거를 재건축 물건으로 활용하는 게 좋아요. 제가 아까 전에 투자성이 있는 거 없는 거 중에서 투자성이 있는 게 좋다고 했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신축보다는, 남구의 신축보다는 수영구의 뉴비치나 삼익 쪽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삼익이 더 빠르죠, 뉴비치보다는요. 뉴비치는 뭐 지금 이제 완전 초기라서 아직까지 멀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바닷가 라인에 투자성이 좋은 물건, 여기는 신축으로서 거주가 편한 물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요런 그 재건축 물건으로 한번 알아보시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현금 보유가 없으면 가만히 있어도 된다. 분양권을 계속 도전하면서, 도전하는 데는 아까 해운대랑 광안 2구역 거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현금 보유가 있으면은 바닷가 라인 재건축이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